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타임뉴스 4월 3주 하이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네, 오토타임뉴스 김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김성환 기자가 준비했는데 네. 제가 이제 주제를 보니까 네. 르노 삼성 이야기입니다. 네. 캡처, 조회 이게 뭐 서로 손잡고 한국 땅을 밟나요? 네, 또 나란히 나란히 차근차근 또 회사가 준비를 중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사실은 그 캡처는 관심이 많죠. 네, 아무래도 또 QM3로 한번 또 국내에 그렇죠. 팔았던 적이 있고 해서 네.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르노 삼성 자동차가 올해 국내 출시할 르노 신차 도입 준비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환경부 인증을 속속 마치면서 그 또 숫자나 결과들이 또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우선 이제 관심이 많은 QM3 후속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었죠. 캡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1.3리터 가솔린과 1.5리터 디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디젤의 경우 최고 출력 한 116마력, 그리고 가솔린은 이게 XM3에서 먼저 선보여졌던 엔진이긴 해요. 그래서 최고 출력 152마력 수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효율이 좋은가 봐요. 이게 저도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얼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특히 디젤의 경우 리터당 복합 기준 17.7km 와우!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야, 이게 그래도 17인치 기준으로 17.7km면 확실히 프랑스 디젤 쪽이 효율이 강해요. 네, 진짜 이게 또 같은 배기량의 디젤 이제 라이벌과 비교해도 네.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라이벌이 누군데요? 뭐 스포티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티볼리 같은 차들이 있는데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15km, 티볼리도 디젤의 경우 한 14km대를 보여주니까 확실히 숫자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효율 같은 경우는 19.1km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운전 조금 신경 써서 하면 고속도로에서는 20km 넘는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 효율은 네. 더 높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가솔린은 어때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7인치와 18인치 기준으로 각각 나눠서 복합 기준 한 13에서 13.5km per 리터 정도 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2세대 캡처 데뷔했죠? 네, 2세대 캡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이제 신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클리오 플랫폼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르노차의 소형 플랫폼을 바탕으로 약간 크기를 키운 건데 또 공간 활용성도 높아지고 확실히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런 부분 또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캡처는 뭐 이렇다 치고 조회는 전기차잖아요. 네, 이 조회 약간 생소할 것 같기도 한데요. 프랑스에선 유명합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주 많이 팔린 차로도 네.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르노를 대표하는 프랑스 소형 전기차 조회 역시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작은 차체를 바탕으로 기동성을 확보했고 이 친환경 소재를 아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약간 에코 소비자가 된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한 100kW급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네. 최고 출력은 한 135마력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52kWh짜리 배터리 팩을 또 넣어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 30분 만에 한 50% 정도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한 번 충전해서 얼마 가니?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르노 조회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데요. 1회 충전 시 최장 309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꽤 많이 가네요. 네, 닛산 리프가 231km 정도 되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현대차 거죠. 네네. 271km 정도 되니까 확실히 앞에 숫자가 3이니까 조금 매력적인 숫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요. 2와 3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네. 네, 반대로 뭐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살짝 또 모자라긴 하지만 네, 한 309km 정도면 저는 충분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회는 얼마입니까? 조회는 일단 구체적인 가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조금 있으니까 또 이것저것 상황 네, 또 해볼 것 같긴 한데 지금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르노 이름을 달고 판매하는 차가 트위지랑 마스터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르노 이름으로. 네, 두 조회가. 차종이 또 추가가 되니까. 캡처도 르노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QM3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르노 삼성 이름을 붙이지 말아다오. 나는 르노다. 캡처다. 나는 르노다. 르노다. 네. 그래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여객자동차 운수소법 개정안 이후에 네. 이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흔히 이 렌탈 택시 3대장으로 불렸죠. 네. 타다, 그리고 차차, 파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죠. 네. 네. 어떤 게 눈길을 끝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여객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이 새 업체가 완전히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규모가 컸던 타다는 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기존의 타다 프리미엄 쪽에 조금 더 사업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하. 네, 지난해 4월 런칭한 타다 프리미엄은 이 승용차 기반의 준고급 택시 서비스입니다.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기존 법인 및 개인 택시가 모두 참여 가능한 플랫폼인데 최근에 설명회를 열고 조금 더 많은 이 택시 기사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행보를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설명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이제 타다 입장에서도 지금은 K7만 이제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카니발로 좀 오세요라고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유지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규제 샌드박스에다가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파파와 차차는? 파파와 차차는 이제 또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차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정법 취지에 맞춰서 좀 정부의 플랫폼을 좀 따라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항이라든지 뭐 골프 같이 이렇게 시간 대절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하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일단은 하고 조금 더 정부 편에 서서 맞추겠다라는 입장이고 파파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회사는 최근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임시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규제 샌드박스로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까지 해가면서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래서 이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죠.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걸 왜 굳이 계속 사업을 지속해서 끌고 나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검찰 기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요? 네, 실제로 이게 지난해 8월 서울 개인 택시 이제 소속회사 10명 정도가 이제 타다가 같은 이유를 들고 고발했죠. 네, 고발을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약도 많고 아예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드라이버 처우 같은 경우도 타다처럼 아주 뭐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도 않고 하니까 일단 뭐 1년 6개월만큼은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좀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안개 속으로 좀 오림무중이고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거나 네. 뭔가 솔루션이 나오거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워런 편집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서 김성환 기자가 네. 타다가 카니발 택시를 하겠다. 그 카니발 택시하고 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이제 워런 편집장은 네. 아반떼 택시를 들고 나왔네요. 그렇죠. 기아차가 카니발로 택시 한다면 여기 아반떼가 있죠, 아반떼. 현대차는 아반떼로 택시한다? 현대차는 아반떼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이 아반떼 택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반떼가 많이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죠. 기존보다 이번에 유난히 7세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형급처럼 차체가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이게 아반떼가 옛날- 훨씬 저렴하니까 아반떼로도 한번 택시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옛날에 소나타인데? 그렇죠. 게다가 LPG도 있네? 그렇죠. 이번에 1.6 LPG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을에 좀 생각을 했었어요. LPG가 있으니까 뭐 렌터카 이 시장과 함께 뭐 택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형 택시가 없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 택시 업계 사이에서는 이 아반떼 택시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네. 크기는 중형급인데 이게 소형 택시란 말이에요. 네. 배기량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중형 택시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원래 준중형이라고 불렀잖아요. 준중형 세단이라고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법으로 자동차 관리법으로 보면은 중형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배기량이 1600cc 이상에서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그렇죠. 초과하면 중형이다라는 거예요. 엔드가 아니에요? 엔드가 아니에요. 오어죠, 오어. 길이나 너비나 높이나 배기량이나 이 중에서 하나만 소형을 여러 개 초과해도 중에 하나만? 중형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너비나 높이가 지금 중형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비가 지금 기준이 1.7m인데 네. 얘가 너비가 1825mm니까 네, 그렇죠. 이미 중형이죠. 이미 중형이란 말이에요. 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중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보면 이거는 엔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4.7m를 넘으면서 너비가 1.7m를 초과해야 중형 택시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반떼는 네. 지금 길이가 4.7m를 못 넘어요? 못 넘습니다. 이게 4,6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기량이 지금 네. 1598cc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 소나타의 경우에도 3세대까지는 4.7m가 안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나타가 이제 4.7m를 넘은 것도 4세대 이제 뭐 그때가 뭐 NF 전에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4.7m를 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전에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중형이었잖아요. 네. 1세대는 소나타는 당연히 중형이었는데 지금 아반떼가 그때보다도 그때 소나타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는 중형으로 봐도 무방하다. 앉아서 사람이 이제 휠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뒷자리에 승객이 타더라도 중형 정도의 그렇죠. 퍼포먼스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쓰고 싶어도 지금 이 택시 이 중형 규정에 네. 안 맞아서 못 쓰는 거고. 네, 또 맞습니다. 한 가지는 설령 이걸 풀어준다고 해도 네. 요금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요. 이게 지자체가 지금 소형, 중형, 대형, 뭐 모범 택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요율 체계를 구분을 하고 예.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선 서울의 경우에는 중형 택시는 우리가 2km 달리면 기본 요금이 3,800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대형이나 모범은 3km에 6,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예. 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배기량 1.6L 소형 택시는 과거에는 이런 1.6L 미만의 택시가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면서 아예 이런 요금 체계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효율 자동차로 택시를 하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낡은 규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손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승객이 뒷자리에 탔을 때 뭐 크게 작지 않고 네. 오히려 좀 요금도 조금 더 뭐 합리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택시를 직접 구매하는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죠. 어쨌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소나타하고 아반떼 정도의 차이를 더 아낄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여기까지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요금을 소형으로만 받을 수 있으면은 사실 같은 거리를 다니는데 이제 수익이 안 나잖아요.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금 체계가 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배기량 가지고 크기나 어떤 세금 기준을 삼은 게 지금 수십 30년이 년째인데.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엔진은 다운사이징이 되는데 네. 택시만 유독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세도 100이라고 매기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많이 이제 개정안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통과되지 못했고 얘기는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워런 편집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경우에는 지금 길이나 너비 초과 규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손을 보고 네. 이거는 이제 여객운수법에서 따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그 여객운수법 국토부 그 훈령으로 나오는 그 요금 조정 가이드. 네. 거기에서 소형 택시 이 규정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만 바꾸면 네. 택시를 얼마든지 지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이제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네. 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국토부가 이 규정, 엔드 규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엔드 규정을 5호 규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좀 대대적으로 이게 한번 요금 규정도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중형 택시, 고급 택시, 대형 택시는 요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두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굳이 그렇죠. 이렇게 차급에 따라서 차등을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소형, 중형, 대형을 배기량별로 구분을 해놨고 네. 거기에서 요금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 그러는 건데 지금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나오는 게 뭐
유모차 갖다 주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래 네. 서비스에 따라서 요금의 차등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이제 아니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래서 아반떼가 택시로 나오는 그날까지. 네. 자, 오늘 입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4월 3주 오토타임스 타이밍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